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마지막 날 30일 목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자막이 있어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utterly destroyed.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북한과 외교, 무역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제한도 거론했습니다. 방점은 원유 금수에 찍혔습니다. 북한 핵 개발의 주 동력으로 원유를 꼽으면서 주요 원유 공급원인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President Trump called Chinese President Xi this morning and told him that we have come to the point that China must cut off the oil from North Korea. 중국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금수를 비롯한 추가 제재에 난색을 보인 겁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 대북제재 논의도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준서입니다. 자, 조선일보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자입니다. 북한 미 전역 때릴 수준까지 왔다. 이건 레드라인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75일 만에 ICBM을 발사했다. 화성 15형이고 최대 고도 4,475km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최대 사거리는 13,000km로 추정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그린벨트 8곳 풀고 전국에 40여 개 택지 조성, 문정부 들어 첫 공급 확대 정책, 지금 파퓰리즘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2관 폐지하겠다.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는 밝히지를 않았다.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당 무책임한 결정 항전하겠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 그래서 국내는 안 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 명 증원 강행된 예산은 비토를 하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17만 명은 세금으로 퍼주기를 하는 이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대공 정보 수집 따로 수사 따로 이래서야 간첩 잡겠나. 지금 서훈 이 국정원장입니다. 이 국정원장 이 양반이 대한민국의 대공 수사망을 없애버리는 간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지금 국정원장으로 임명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서훈이가 짜고 가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종북 간첩단이 간첩을 보호하는 그 조치로 국정원 폐지를 했다. 그래서 임종석, 문재인, 서훈이가 종북 간첩단으로서 간첩을 보호하는 짓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느새 낮은 단계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 대한민국은 적화가 된다. 지금도 적화하는 길을 이렇게 대낮에 하고 있다. 이걸 국민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위 내부서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공약은 수사권 경찰로 보내겠다였는데 개혁위에서는 경찰권이 너무 막대해져 여러 방안 거론 결론은 못 냈는데 결국 서훈이가 들어가서 국정원을 폐지하는 쪽으로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사실상 폐지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해봤자 그게 본질이 아닌데요. 안보 정보 전문가들 우려 대공수사 전문 연속성이 생명인데 핵심 두 기능 분리는 탁상 공론이다. 이 짓을 서훈이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역의 칼을 꼽는 대한민국의 심장에다가 반역의 칼을 꼽는 짓을 서훈이가 하고 있고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국민들 정신 못 차리면 우리들은 다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길로 갑시다. 즐겨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임종석, 문재인, 서훈을 통해 갖고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길로 갑시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이름 바꾸고 북찬양 고무 국내 정보 수집도 안 한다. 그래서 북찬양 고무 마음대로 해라. 김정은이 찬양하고 북한 찬양하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해라. 간첩들은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간첩 활동을 해라. 왜? 내가 간첩이기 때문이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과
이 서훈 정부 간첩단이 벌이는 대한민국 해체 작업입니다. 이래도 모르겠으면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당장 정보위 법안 소위부터 통과는 어렵다. 소위에서 만장일치된 후에야 정보위 법사위 본회의 순으로 법안 소위 5명 중 한국당이 2명인데 다 얼르고 구스르고 해갖고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위배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그것도 기각한다, 각하한다, 인용한다도 아닌 파면한다라고 하는 이 헌법에도 없는 이 짓을 한 우리가 9명, 박한철, 이정미를 포함한 9명의 헌법 개판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 유가 아닙니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서훈은 대한민국의 간첩 잡는 기능을 이제는 다 없애서 간첩이 맘 놓고 활동하게 하겠다.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 당신들이 영혼이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당신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천만 명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든 무엇하겠습니까? 이제는 군인들이 깨어나야 되고 이제 검찰들과 경찰들이 깨어나서 저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ICBM 2단 로켓 개량 트럼프 플로리다 별장도 사정권이다. 화성 15형은 화성 14형 개량형으로 보인다. 군 북도발 이틀 전 알았다. B1B 랜서 동해상 출격 대기했다. 문 대통령 2분 만에 보고를 받고 오전 6시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28일엔 국민께 도발 임박 알려라. 군 도발 북 발사 6분 만에 원점 폭격 훈련을 했다. 북 도발 미리 알려준 건 미사일이 주고받는 텔레메트리 신호라는 것, 원격 전파 신호로서 이게 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관제소하고 이게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나 지금 어디까지 갔다, 내 고도가 얼마다, 거리는 얼마다, 이런 것을 계속 이 관제소하고 알려주는 이 전파를 잡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ICBM 용어를 안 썼다. ICBM인데 ICBM 용어를 안 썼고 미 선제 타격 막아야 첫 언급했다. 이 선제 타격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이 나오겠습니까? 최대의 압박 작전은 언제라도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데 미일 ICBM이라는데 우린 장거리 탄도미사일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왜 ICBM이라고 문재인 임종석이가 표현을 못하는가? 문 대통령 설정 레드라인 넘었다. ICBM은 레드라인을 넘으니까 그것을 이제 회피하는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통한 북핵 해결은 물 건너갔다. ICBM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대통령입니다. ICBM인데 ICM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ICBM을 만들면은 이제 레드라인인데 레드라인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북괴군에게 대한민국 국군이 그대로 앉아서 무장 해제한 채로 당하게끔 하는 통수권자, 반역의 통수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찬탈해갖고 대한민국을 북에다 넘겨주는 일을 이제는 국정원의 이 간첩 잡는 기능까지 없애면서 이 짓을 백주낮에 씩씩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은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북한 오판, 미 선제 타격 동시에 우려. 과거와 달리 트럼프와 빠른 통화, 청와대 미 강경 대응 막으려 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 아베오도 전화통화, 시진핑의 강력한 역할 요청할 것. 당신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당신은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고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깨는 방어적 무기를 갖다가 놓는 것도 미국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중국에 아부하는 북중 동맹에 편승하려고 하는 임종석 문재인을 보는 겁니다. 트럼프 우리가 처리할 것, 매티스 북 세계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다. 미 외교안보팀 마치 예견한 듯 북도발 2시간 만에 일제히 성명을 냈다. 그레이엄 의원은 전쟁도 불사하자. 그레이엄이 미국의 공화당 의원입니다.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중매체들 미로 책임 돌리며 미국이 책임져라. 테러 지원국 재지정 뒤
북이 도발했다. 왜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했느냐. 이러한 짓을 북한을 돕는 일을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는 지금 속으로는 다 땅굴로 미군 25만 명, 미국인 25만 명을 포로로 잡고 핵 잠수함 그리고 핵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구축함 이런 것들을 포획하는 계획을 다 공인해 놓고서는 이 겉으로는 반목하고 서로 으르렁대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자가 시진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포대교 불법 점거 건설노조 시위 여당 추미애 반역의 추미애 당은 한국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논의 한국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건설노조는 비판 않고 두둔한다. 경찰 불법 행위자 사법 처리하겠다. 근데 사법 처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풀어주라고 박상기 반역의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데 결국은 문재인 임종석의 지령을 따라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불법 시위자 또 시위꾼 직업 시위꾼들 다 풀어주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민노총으로 하여금 사방에서 이제 시위를 해라, 폭력 시위를 해라, 이걸 부추기는 자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고 임종석 문재인 이 괴뢰 도당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국정원이 간첩 잡는 것도 못하게 하고 간첩을 보호하는 일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국민들이 분개하지 못하면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234명이 헌법을 위배해서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벌써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빚을 오래 못 갚은 159만 명, 월소득 99만 원 아래면 100% 탕감을 해주겠다.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서 지금 경제를 죽이면서 돈을 거덜내는 일을 문재인 정권이 합니다. 오늘 제가 지방을 다녀왔는데 지방에서 한 분이 자기가 150만 원씩 거기 나눠줄 돈을 3,600만 원인가 가방 속에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올해 이제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150만 원씩 주기로 했답니다. 이 파퓰리즘이 지방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이 즈음해갖고 150만 원씩 안겨주는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현찰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 파퓰리즘의 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꼴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그런 겁니다. 2007년 10월 말 전 연체 시작된 빚만 해당된다. 상환 능력 따져서 채무를 재조정해 주겠다. 자, 폭력 시위대 특사 집회 막다 죽은 내 아들 뭐가 되나? 용산 참사 때 숨진 경찰 특공대 김남훈 경사 그 부친의 외침이랍니다. 내 아들이 김남훈 경사가 이 폭력 시위대를 막다가 죽었는데 이 폭력 시위대 이놈들 다 사면해주면 죄는 어디로 가느냐? 전과 없애주는 게 적폐청산인가? 화염병 던지고 새총 쏘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철거민 소재 영화 나올 때마다 위로받는 사람은 철거민들, 우리 부부 챙기는 건 아들 동료뿐이다. 이 슬픔. 이 경찰관의 아들을 두고 그 경찰관이 이 철거민들하고 맞서다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용산 화재 참사 한번 볼까요? 이것도 박상기가 풀어주라고 한 겁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구 한 4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용산 국제빌딩 주변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에 불만을 가진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막루를 설치하고 이틀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철거민들은 화염병과 시너를 가지고 있었다. 진압 과정에서 불이 붙으면서 4m 높이 막루가 무너졌다. 이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김남훈 경사가 숨지고 24명이 부상했다. 당시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4, 5년의 실형이
또 다른 이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 씨는 2013년 1월 사면됐다. 이 사건입니다.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오늘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내달 5일까지 개화 신노년 구간 인력 중원 차량 증편 요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노조의 세상이 됐습니다. 노조의 세상이 됐습니다. 자, KBS와 MBC를 사랑하는 국민연합 여기에서 애국적인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KBS, MBC가 정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말이죠. 언론장악 반대 기자회견을 12월 4일 월요일 KBS 정문에서 12시에 또 MBC 정문에서는 2시에 하겠다고 합니다. 강규형 교수 노조원 몰려와 사퇴 압박하자 학교 그만두더라도 KBS 이사 임기 채우겠다. 강규형 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이 나오고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15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기관 방송이 국가 권력과 한편에 선다면 새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진실되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KBS가 특정 세력의 정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KBS 이사회에서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73일째 파업을 벌이는 언론노조 KBS 본부에 대해서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방송노조 스스로가 정치 권력화하면서 방송인들이 본부를 망각하기 시작했다며 적폐청산 구호 아래 정부가 옛 공산당의 정적 숙청을 상기시킬 정도로 국가 권력을 무사불이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 언론노조 KBS 본부는 새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번 기회에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잘 싸우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 임종석, 서훈, 윤석열이 내란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된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대한민국에 이런 어른은 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말하는 이 국가 내란죄죠. 이들이 합세해갖고 대통령 죄도 정해지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부정선거로 문재인이를 가짜 대통령, 거짓 대통령을 갖다 앉힌 자들입니다. 참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법을 가장한 폭력, 양상훈 주필이 오랜만에 바른말 했습니다. 이 사람도 박근혜 이 사기 탄핵의 주범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주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을 가장한 폭력에는 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썼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뭔지 헷갈립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찍혀 수사받고 자살까지 한 사람들, 억울한 옥살이하고 무죄받은들 뭐하나. 법 내세운 청부 폭력 언제까지 계속되나. 박근혜 대통령 때 좀 그렇게 해봤어라. 자, 읽을게요. 이거는 다 읽읍시다. 재작년 봄이었다. 지방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성완종입니다. 그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무슨 하소연을 하려나 했다. 그런데 느낌이 조금 달랐다. 나는 MB맨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MB맨입니까? 목소리는 떨렸고 울먹이는 듯 들렸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연 때문에 알고 지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 다음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긴급 뉴스를 보고서 그때 이상한 기미를 눈치채고 강하게 말렸더라면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한동안 자책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기자회견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에 보복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계속해야 하니 참으로라고 말렸지만 참으십시오 라고 말렸지만 그는 기자회견을 했다. 법은 국가의 폭력이다. 국가의 폭력이 용인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권과 검사들이 법이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폭력은 정당한가? 얼마 전 KTNG 임원진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KTNG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텼다. KTNG는 100% 민간 기업이다. 그런데 정권은 자기들 자리로 알고 있다. 사장이 안 물러나자 2015년 결국 검사들이 나섰다. 사장은 구속되고 새 시장을 뽑는 절차가 시작됐다. 구속된 전 사장은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됐다. 6개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였다. 그런데 정권이 민 사람이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사장이 됐다. 그러자 새 사장에 대해 또 수사가 시작됐다. 그에게는 어떤 증인을 해외에 도피시켰다는 혐의가 붙었다.
2년 전에 이미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다. 그때 검찰은 증인 해외 도피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새 사장이 표적이 되자 자신들이 혐의 없다고 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올가매려했다. 이거는 검찰총장이 바뀌거나 이 수사 중앙지검장이 바뀌면은 이 짓을 하죠. 혐의 없다고 한 걸 또 들춰내갖고 혐의 있다라고 바꾸죠. 정권에 따라서. 검사들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좀 달라지려나 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검사 동원이다. 준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장 구속, 파다가 안 되니 분식회계 수사로 넘어가는 것까지 그대로다. 사장이 구속되고 정권 측 사람이 새 사장이 되자 대통령 갑자기 그 기업이 좋은 회사라고 한다.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 각종 단체 은행의 장중에 불안해하는 사람을 여러 보았다. 정권이 인사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권력의 눈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어느 날 검사들이 압수수색한다면서 들이닥치는 사태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법을 가장한 폭력은 계속된다. 슬픈 현실입니다. 사설입니다. 핵무력 완성 선언, 북미 선제 타격 막는다는 한국. 핵무력 완성했다. 김정은이가 선언하고 있는데 미국 선제 타격을 막겠다고 하는 종북 간첩단의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다. 북이 75일간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내에서는 대화 기대감이 일었으나 헛된 생각이었음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자는 검토도 했다는데 일방적 기대였을 뿐이다. 북은 누가 뭐라든 핵무력 완성이라는 자신들 시간표대로 갈 뿐이다. 그때까지 한국 정부의 제안이나 구상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북이 목표로 하는 결정적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어쩌면 몇 달도 남지 않았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한미동맹을 제외하기는 것이다. 미국이 보장한다는 핵우산 외에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전략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저는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오직 땅굴 전쟁만이 있다고 봅니다. 핵은 이제 만약의 경우에 쓰는 건데 만에 하나도 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 핵을 가지고서 땅굴로 이제 미군들을 포획하고 그리고 미국의 이 전략 자산들을 포획해서 중국에 넘기는 일만이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들어와서 중재를 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끔 하는 일을 중국이 앞장서서 나서고 그 다음에 해상국이 막아줄 때 이제 한반도 통일이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 이건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간첩 잡는 일은 아무도 하지 말아라. 경찰도 지금 있는 기능 가지고 신용만 내라. 그리고 검찰도 고발되는 거나 찾지 주도적으로 찾지 마라. 국정원 이제 주도적으로 간첩 잡는 일은 폐지한다. 종북 간첩단의 핵심 임종석과 문재인이와 서훈이가 벌리는 대한민국 파괴 공작이고 대한민국에 반역질하는 이 공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못 알아차리면 개구리같이 온도가 점점 끓는 온도 속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5천만 우리 국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민노총 시위대가 수십만 서울시민 교통지옥 고문한 날이다. 민노총은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들이 득식을 해서 국가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자들이 이 민노총입니다. 한상균이를 지금 이 폭력 시위를 해서 붙잡혀 들어가 있는 한상균이를 지금 놔주라고 이 폭력 시위를 하는 자들이 민노총입니다. 이 마포대교를 장악해서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 짓을 한 민노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 민노총의 간부들, 종북 간첩단 간부들을 다 체포해서 형장의 이슬로 보내는 그날이 와야만 합니다. 그게 안 오면 5천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김정은 핵무력 완성, 트럼프 우리가 처리하겠다. 북한 ICBM 화성 15형 새벽 발사 75일 만에 다시 도발. 역대 최고도 4,475km를 솟아올랐다. 13,000km 미 전역 사정권이다. 미 이라크 전직
직전 수행했던 해상차단작전 추진을 예고했다. 해상차단작전 하겠답니다. 문 대통령 미 선제 타격 염두에 두는 상황 막아야. 그래서 임종석 문재인의 반역질이라고 저는 썼습니다. 북핵에 항복하자라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북한의 레드라인 경고, 미엔 전쟁 불가 메시지.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종북 간첩이라고 썼습니다. 북핵 용인하고 항복하자고 하니까 종북 간첩이요. 국정원을 해체해서 간첩을 보호하자고 하니까 종북 간첩이라고 쓴 겁니다. 임종석과 서훈이가. 미국 대낮 시간에 맞춰 평성서 첫 발사했다.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미사일 도발 직전 징후 보여준 뒤 새벽 의외의 장소 택해 허를 찔렀다. 이 총리 북미사일과 발사대 교신 빨리 끊겼다. 이게 계속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빨리 끊겼다.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트럼프 결정적 행동 사전 협의 약속을 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낙연 국무총리의 얘기입니다. 북한 이례적 핵완성 선전전, 김정은이가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수소탄 실험이 이어지나 하고 이제 수소탄을 태평양에다 던지는 것이 다음 차례가 아닐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켓 강국의 위협 실현되었다. 1990년대 이후 8번째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은이 직접 밝혀 홍보를 극대화했다. 미국의 협상 촉구 시그널이라고 하는 분석도 나온다. 수소탄 미선제 타격 불을 위험. 전문가들은 일단 가능성 낮게 보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자다. 북한 문 정부 11번째 도발. 평화 평창도 안심 못해. 일관방 이의진 아카 11분 전 회견. 아베 북의 폭거 절대 용인 못해.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하자고 계속 요구하는 자가 아베입니다. 트럼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6.25 파병 국가회의를 소집한다. 6.25 파병,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압박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무력 완성 선언의 강경 대응 나옵니다. 집단적 무력 사용 방안 논의 시사. 그래서 집단적 무력 사용. 혼자서만 하기는 그렇다. 우리 참전 16개국이 다 같이 하자. 군사 옵션 전 단계 해상 차단을 강화하겠다. 틸러슨 외교 해법 아직 열려 있어. 안보리 긴급 회의소 대응 논의하겠다. 틸러슨이는 직업이 이게 대화입니다. 그죠? 외교관이니까. 중 북한 미사일 엄중 우려와 반대. 원유 중단 건에나 세계 정당 대회 개막 하루 전 찬물. 특사 홀대에 이어 다시 뒤통수 맞아. 중조 우위교 완전 폐쇄 방식으로 북중교역 대표 축소 나설 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진핑이는 북한의 땅굴 전쟁 계획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땅굴로 미국인 25만 명을 포획하고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스텔기스 구축함 이런 것들을 포획하고 나면 그때 중재인으로 들어와서 이득을 보고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이 조사, 이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조사를 할 꿈을 꾸고 있는 자가 시진핑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 선언, 자멸의 길 앞당길 뿐이다. 이 자멸이 북한이 어제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약 4,500km까지 치솟았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13,000km 안팎으로 추정돼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도발은 9월 15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이다. 2달 반 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의 대북 압박에 국제사회가 동의했다. 중국도 동참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할수록 군사 옵션의 시간표도 앞당겨질 것이다. 당장 다음 주에는 한미 첨단 항공전력 23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군훈련이 실시된다. 더욱 과감하고 공세적인 무력 시기가 될 것이다. 핵포기를 거부한 북한엔 힘을 통한 강제적 비핵화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M&A 가로막는 법인세법 개정안 독소 조항, 이 정세균이가 벌이는 세균전입니다. 정부의 법안세법 개정안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세율 인상 외에 인수합병과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고용승계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고용승계 조항입니다.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오늘까지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까지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할 때 생기는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자산을 처분하거나 재평가할 때까지 미루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합병 분할 뒤 3년 동안 기존 고용을 80%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합병 후 신규 채용으로 고용이 늘더라도 기존의 인력이 20% 이상 줄어들면 법인세 추징 대상이다. 따라서 이제 합병을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법안을 정세균이가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망하는 길로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고, 이 보수 불태우는 것은 뭡니까? 간첩을 보호하고 또 간첩들을 대거 풀어주고, 이러한 역할을 임종석과 문재인이와 서훈이가 하겠다고 달겨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 조정이 인력 감축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것도 개거짓말이죠. 정부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말인지 논설위원회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나 고용을 100% 승계하더라도 중견기업 연평균 이직률이 25%다. 비제조업의 경우 35%가 되는 현실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만 놔둬도 25%, 35% 이게 이직이 되는데 그걸 3년 동안에 20%만 해직하면 니들은 다 중과세를 하겠다.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과세를 해서 M&A를 방지하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 망치는 일을 지금 정세균이가 국회의장으로서 또 상정을 시켜갖고 이걸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최근 경영 환경에서 M&A를 통한 사업과 인력 재편은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대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M&A로 규모를 키우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죠. 안 하는 것이죠. 기업을 죽여야 되니까. 과도한 규제는 M&A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지금 당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직률이 1년에 25% 내지 35%가 자동으로 나가는데 왜? 이게 계속 순환이 되니까. 그런데 20% 이내로 그걸 하지 않으면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당장의 일자리 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소탐대실이 아니라 이제 문재인과 임종석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케 하는 이 전략만 가지고 나와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 뚫려서는 안 돼. 구멍이 이미 뚫렸는 걸요. 이렇게 사후약방문격인 이런 걸 써서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국민이 저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34명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죄도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탄핵을 한 아주 반헌법적인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국민 주권을 외치고 저항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골기해 주시기를 삼가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관제소하고 이게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나 지금 어디까지 갔다, 내 고도가 얼마다, 거리는 얼마다, 이런 것을 계속 이 관제소하고 알려주는 이 전파를 잡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ICBM 용어를 안 썼다. ICBM인데 ICBM 용어를 안 썼고 미 선제 타격 막아야 첫 언급했다. 이 선제 타격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이 나오겠습니까? 최대의 압박 작전은 언제라도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데 미일 ICBM이라는데 우린 장거리 탄도미사일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왜 ICBM이라고 문재인 임종석이가 표현을 못하는가? 문 대통령 설정 레드라인 넘었다. ICBM은 레드라인을 넘으니까 그것을 이제 회피하는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통한 북핵 해결은 물 건너갔다. ICBM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대통령입니다. ICBM인데 ICM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ICBM을 만들면은 이제 레드라인인데 레드라인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북괴군에게 대한민국 국군이 그대로 앉아서 무장 해제한 채로 당하게끔 하는 통수권자, 반역의 통수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찬탈해갖고 대한민국을 북에가 넘겨주는 일을 이제는 국정원의 이 간첩 잡는 기능까지 없애면서 이 짓을 백주나제 씩씩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원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북한 오판, 미 선제 타격 동시에 우려. 과거와 달리 트럼프와 빠른 통화, 청와대 미 강경 대응 막으려 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 아베오도 전화통화, 시진핑의 강력한 역할 요청할 것. 당신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당신은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고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깨는 방어적 무기를 갖다가 놓는 것도 미국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중국에 아부하는 북중 동맹에 편승하려고 하는 임종석 문재인을 보는 겁니다. 트럼프 우리가 처리할 것, 매티스 북세계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다. 미 외교안보팀 마치 예견한 듯 북도발 2시간 만에 일제히 성명을 냈다. 그레이엄 의원은 전쟁도 불사하자. 그레이엄이 미국의 공화당 의원입니다.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중매체들 미로 책임 돌리며 미국이 책임져라. 테러 지원국 재지정 뒤 북이 도발했다. 왜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했느냐. 이러한 짓을 북한을 돕는 일을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는 지금 속으로는 다 땅굴로 미군이 25만 명, 미국인 25만 명을 포로로 잡고 핵 잠수함 그리고 핵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구축함 이런 것들을 포획하는 계획을 다 공인해 놓고서는 이 겉으로는 반목하고 서로 으르렁대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자가 시진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거민들 우리 부부 챙기는 건 아들 동료뿐이다. 이 슬픔, 이 경찰관의 아들을 두고 그 경찰관이 이 철거민들하고 맞서다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용산 화재 참사 한번 볼까요? 이것도 박상기가 풀어주라고 한 겁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구 한 4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용산국제빌딩 주변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에 불만을 가진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막루를 설치하고 이틀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철거민들은 화염병과 시너를 가지고 있었다. 진압 과정에서 불이 붙으면서 4m 높이 막루가 무너졌다. 이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김남훈 경사가 숨지고 24명이 부상했다. 당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4, 5년의 실형이 또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 씨는 2013년 1월 사면됐다. 이 사건입니다.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오늘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내달 5일까지 개화 신논현 구간 인력 중원 차량 정편 요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노조의 세상이 됐습니다. 노조의 세상이 됐습니다. 자, KBS와 MBC를 사랑하는 국민연합 여기에서 애국적인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KBS, MBC가 정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말은 말이죠. 언론장악 반대 기자회견을 12월 4일 월요일 KBS 정문에서 12시에 또 MBC 정문에서는 2시에 하겠다고 합니다. 강규형 교수
노조원 몰려와 사퇴 압박하자 학교 그만두더라도 KBS 이사 임기 채우겠다. 강규영 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이 나오고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15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기관 방송이 국가 권력과 한편에 선다면 새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진실되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KBS가 특정 세력의 정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KBS 이사회에서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73일째 파업을 벌이는 언론노조 KBS 본부에 대해서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방송노조 스스로가 정치 권력화하면서 방송인들이 본부를 망각하기 시작했다며 적폐청산 구호 아래 정부가 옛 공산당의 정적 숙청을 상기시킬 정도로 국가 권력을 무사불이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 언론노조 KBS 본부는 새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번 기회에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잘 싸우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 임종석, 서훈, 윤석열이 내란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된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대한민국에 이런 어른은 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말하는 이 국가 내란죄죠. 이들이 합세해갖고 대통령 죄도 정해지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부정선거로 문재인이를 가짜 대통령, 거짓 대통령을 갖다 앉힌 자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마지막 날 30일 목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자막이 있어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utterly destroyed.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북한과 외교, 무역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제한도 거론했습니다. 방점은 원유 금수에 찍혔습니다. 북한 핵 개발의 주 동력으로 원유를 꼽으면서 주요 원유 공급원인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President Trump called Chinese President Xi this morning and told him that we have come to the point that China must cut off the oil from North Korea. 중국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금수를 비롯한 추가 제재에 남색을 보인 겁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 논의도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준서입니다. 자, 조선일보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자입니다. 북한 미 전역 때릴 수준까지 왔다. 이건 레드라인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75일 만에 ICBM을 발사했다. 화성 15형이고 최대 고도 4,475km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최대 사거리는 13,000km로 추정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그린벨트 8곳 풀고 전국에 40여 개 택지 조성, 문정부 들어 첫 공급 확대 정책, 지금 파퓰리즘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2관 폐지하겠다.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는 밝히지를 않았다.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당 무책임한 결정 항전하겠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 그래서 국내는 안 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 명 증원 강행된 예산은 비토를 하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17만 명은 세금으로 퍼주기를 하는 이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대공정보 수집 따로 수사 따로 이래서야 간첩 잡겠나. 지금 서훈 이 국정원장입니다. 이 국정원장 이 양반이 대한민국의 대공수사망을 없애버리는 간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지금 국정원장으로 임명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서훈이가 짜고 가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종북 간첩단이 간첩을 보호하는 그 조치로 국정원 폐지를 했다. 그래서 임종석, 문재인, 서훈이가 종북 간첩단으로서 간첩을 보호하는 짓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느새 낮은 단계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 대한민국은 적화가 된다. 지금도 적화하는 길을 이렇게 대낮에 하고 있다. 이걸 마포대교 불법 점거 건설노조 시위 여당 추미애 반역의 추미애 당은 한국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논의 한국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건설노조는 비판 않고 두둔한다. 경찰 불법 행위자 사법 처리하겠다. 근데 사법 처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풀어주라고 박상기 반역의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데 결국은 문재인 임종석의 지령을 따라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불법 시위자 또 시위꾼 직업 시위꾼들 다 풀어주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민노총으로 하여금 사방에서 이제 시위를 해라, 폭력 시위를 해라, 이걸 부추기는 자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고 임종석 문재인 이 괴뢰 도당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국정원이 간첩 잡는 것도 못하게 하고 간첩을 보호하는 일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국민들이 분개하지 못하면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234명이 헌법을 위배해서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벌써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빚을 오래 못 갚은 159만 명, 월소득 99만 원 아래면 100% 탕감을 해주겠다.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서 지금 경제를 죽이면서 돈을 거덜내는 일을 문재인 정권이 합니다. 오늘 제가 지방을 다녀왔는데 지방에서 한 분이 자기가 150만 원씩 거기 나눠줄 돈을 3,600만 원인가 가방 속에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올해 이제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150만 원씩 주기로 했답니다. 이 파퓰리즘이 지방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해갖고 150만 원씩 안겨주는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현찰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 파퓰리즘의 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꼴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그런 겁니다. 2007년 10월 말 전 연체 시작된 빚만 해당된다. 상환 능력 따져서 채무를 재조정해 주겠다. 자, 폭력 시위대 특사 집회 막다 죽은 내 아들 뭐가 되나? 용산 참사 때 숨진 경찰 특공대 김남훈 경사 그 부친의 외침이랍니다. 내 아들이 김남훈 경사가 이 폭력 시위대를 막다가 죽었는데 이 폭력 시위대 이놈들 다 사면해주면 죄는 어디로 가느냐? 전과 없애주는 게 적폐청산인가? 화염병 던지고 새총 쏘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철거민 소재 영화 나올 때마다 위로받는 사람은 국민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위 내부서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공약은 수사권 경찰로 보내겠다였는데 개혁위에서는 경찰권이 너무 막대해져 여러 방안 거론 결론은 못 냈는데 결국 서훈이가 들어가서 국정원을 폐지하는 쪽으로,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사실상 폐지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해봤자 그게 본질이 아닌데요. 안보 정보 전문가들 우려 대공수사 전문 연속성이 생명인데 핵심 두 기능 분리는 탁상 공론이다. 이 짓을 서훈이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역의 칼을 꼽는, 대한민국의 심장에다가 반역의 칼을 꼽는 짓을 서훈이가 하고 있고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국민들 정신 못 차리면 우리들은 다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길로 갑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임종석, 문재인, 서훈을 통해 갖고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길로 갑시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이름 바꾸고 북찬양 고무 국내 정보 수집도 안 한다. 그래서 북찬양 고무 마음대로 해라. 김정은이 찬양하고 북한 찬양하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자.
라고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해라. 간첩들은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간첩 활동을 해라. 왜? 내가 간첩이기 때문이라.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과 이 서훈 정부 간첩단이 벌이는 대한민국 해체 작업입니다. 이래도 모르겠으면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당장 정보위 법안 소위부터 통과는 어렵다. 소위에서 만장일치된 후에야 정보위 법사위 본회의 순으로 법안 소위 5명 중 한국당이 2명인데 다 얼르고 구스르고 해갖고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위배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그것도 기각한다, 각하한다, 인용한다도 아닌 파면한다라고 하는 이 헌법에도 없는 이 짓을 한 우리가 9명, 박한철, 이정미를 포함한 9명의 헌법 개판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 유가 아닙니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서훈은 대한민국의 간첩 잡는 기능을 이제는 다 없애서 간첩이 맘 놓고 활동하게 하겠다.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 당신들이 영혼이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당신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천만 명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든 무엇하겠습니까? 이제는 군인들이 깨어나야 되고 이제 검찰들과 경찰들이 깨어나서 저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ICBM 2단 로켓 개량 트럼프 플로리다 별장도 사정권이다. 화성 15형은 화성 14형 개량형으로 보인다. 군 북도발 이틀 전 알았다. B-1B 랜서 동해상 출격 대기했다. 문 대통령 2분 만에 보고를 받고 오전 6시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28일엔 국민께 도발 임박 알려라. 군 도발 북발사 6분 만에 원점 폭격 훈련을 했다. 북도발 미리 알려준 건 미사일이 주고받는 텔레메트리 신호라는 것, 원격 전파 신호로